인사부터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마인드맵으로 끝내는 기출 용어는 통합교육 파트입니다. 통합교육이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는 사실 이 통합교육 자체가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봐야 되는 내용들 딱딱 정해져 있는데요. 한번 어떤 건지 볼까요? 통합교육의 의미라고 해서 큰 틀은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는 실제 19년도 중등에서는 정상화 원리라고 하는 것이 시험 문제 출제가 됐으니까 이 용어가 아니더라도 머릿속에서는요. 일반 아이들과 똑같은 환경, 그리고 일반 아이들과 똑같은 내용, 목적 혹은 방법 등등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정상화 원리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용어 안에서는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특수 학생들을 일반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그런 용어의 역사적인 흐름도 있었었고, 최근에는 다 무조건 아이들이 완전 통합인 거죠. 그래서 장애, 문화, 성애나 사회가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교육이라고 했는데요. 결국 중도장애 학생들도 통합교육을 원한다면 아이들에게 차별받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것 등등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통합교육 모형인데요. 사실 카우프만이라든지 통합의 수준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 거 구분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통합과 똑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어차피 사회적 통합은 똑같은 말이다. 단 교수활동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교육 방법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역시 교수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자, 통합은 장애 아동을 일반 학급에 물리적으로 통합시키는 것 외에도 학문적, 사회적으로 통합시키는 게 있다. 그중에서 시간적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장애를 지니지 않는 또래들과 함께 동일한 교육 환경을 배치하는 것. 그래서 시간적 통합은 주로 물리적,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것 정도만 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교수활동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일반 교육 환경의 교수활동에 우리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합. 자, 사회적 통합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절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통합되는 학급의 교사와 또래들로부터 학급의 구성원으로 수용되는 것을 의미하는 걸 우리는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통합은 논술 문제도 분명히 출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까지 유초의 교직 논술 문제 사회적 통합이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 자, 그다음 통합교육을 위한 협력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 중에 협력이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협력적인 팀들이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주로 여기에서 보는 건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요. 그중에서도 협력적 자문과 협력 교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협력적 자문은 쉽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고 협력 교수 유형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공동의 책임이냐 아니면 대집단이냐 소집단이냐 여러 개의 스테이션이야 등등등 이런 각각의 모형에 따라서 혹은 유형에 따라서 정의, 장점, 단점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선생님들이 이미 기출문제를 풀고 아셨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 중에서도 해당하는 용어들만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협력적 자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강론에 있는 내용이고요.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선 제가 개론에 있는 내용들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의 학습이나 행동의 요구를 확인하고 그러한 요구들을 다루기 위해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즉 IP를 계획하고 수행하고 개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팀으로 자문하고 협력하는 상호과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거는 개론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걸 대입을 해보면 우리 아이들, 즉 일반 교사가 장애 학생이 통합되어 있다. 그럼 장애 학생을 지도하는 전문적인 특수교사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지도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어려움이 있는 상황 안에서 누군가, 즉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혹은 특수교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자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강론과 제가 말했던 개론이라고 하는 것의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강론에 나와 있는 자문의 과정에서는요, 일반 교사가 특수교사에게 도움을 이제 요청, 자문을 시작하시면 특수교사가 문제가 무엇이지? 라고 파악을 하겠죠. 그래서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통합되어 있는 장애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중재 목표를 설정하고 RP 계획하고 그걸 지도하는 과정에서 진도와 평가라고 하는 걸 해보는 과정의 순서로 나와 있다. 자, 그다음 일반 교사와 특수교사가 협력하는 협력교수라고 하는 정의는요.
말 그대로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가 통합학급에서 함께 교수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인데요. 팀 티칭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가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등한 책임과 역할을 가지고 함께 수업을 하는 동안 번갈아 가며 다양한 역할을 함으로써 반 전체 학생을 위한 교수 역할을 공유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일반 교사와 특수 교사가 한 반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지도를 하다 보니까 서로 개념을 누군가가 설명하면 시범을 보여주고 또 다른 교사가 개념 설명하면 그 다른 또 다른 교사가 설명해주는 이러한 역할 공유라고 하는 것들이 시험 문제에 주로 많이 나왔던 장점,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역할 공유뿐만 아니라 뭐 모델링이라든지 사회성 이런 것들도 보여줄 수 있다 등등 또 있었던 것 같고, 또 단점으로 본다면 특히 역할 이런 번갈아 가야 되니까요. 역할 기술이 또 필요하다 뭐 등등도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개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볼게요. 교사는 수업 내용에 대해 3개 이상의 교사주도 독립적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 스테이션을 준비하고, 학생은 수업 내용에 따라 집단이나 모둠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이동을 하면서 모든 영역의 내용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한 집단은 뭐 일반 교사가 맡고 또 다른 집단은 특수교사, 그리고 또 다른 집단은 아이들 스스로 하는 집단. 그래서 같은 시간이지만 서로 다른 내용들을 배우고요. 그리고 이동을 하면서 모든 영역을 배우는 거. 그래서 같은 시간이지만 다른 내용을 배운대. 그런데 이러한 스테이션 같은 경우는요, 소집단이니까 뭐 주의 집중도 높아진다든지 이 모둠 안에서도 협동식과 독립성 등등이 증진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교실도 시끄럽고 내가 맡은 아이들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감독하기가 어렵다 등등의 단점도 있지요. 자, 그다음에 평행교수, 병행교수라고 하는 것은요, 두 교사가 함께 수업을 계획하고 학급을 여러 수준의 학생이 섞인 두 집단, 즉 이질적인 두 집단으로 나눈 후 같은 내용을 동시에 각 집단에게 교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배우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장점으로 봤을 때는 뭐 복습이라든지 혹은 아이들의 반응을 독려할 수도 있는 거지만, 단점으로는 동일한 성취라든지 뭐 교사들 간의 내용들을 서로 점검하는 이러한 단점들도 있구나. 그 다음에 최근에는 대안교수와 교수전을 같이 차이점을 쓴다든지 혹은 뭐 그 차이점이 집단이나 교사의 역할에 따라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했었네요. 자, 대안교수는 한 교사가 대집단을 상대로 전체적인 수업에 책임을 지고 학급을 지도하는 동안에 나머지 또 다른 교사는 도움이 필요한 소집단 안에서 보충이나 심화학습을 할 수 있는 부가적인 지원을 하는데요. 대부분 이제 우리 학생들은 보충학습이 많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충학습 혹은 뭐 결석한 학생의 보충이라고도 되어 있지만, 뭐 개별적인 도움이 흔히 우리가 이렇게 보충학습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 학습과 아이들의 속도를 뭐 맞출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점으로는 뭐 분리된 학습 환경, 아이들에게 소집단에서 계속 있다 보니 낙인, 뭐 잘못된 학생들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추후에 기출 문제도 보면 이렇게 낙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집단 구성원들을 자주 교체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도 정답을 쓰는 게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교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교사의 역할이 전체 수업과 개별 지원으로 구분되는 협력으로 한 교사가 전체 학습 지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죠. 그리고 다른 교사는 돌아다니면서 개별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인 도움을 주는 건 학생들에게 장점이지만 또 이렇게 의존적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단점이죠.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뭐 장점, 단점 한두 가지씩만 말씀을 드렸지만 교재에는 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 빈도이기 때문에 정의, 장점, 단점을 책에 있는 워딩대로 정확하게 선생님들이 인출하는 연습도 해야 되겠지요. 자, 세 번째는 교수 적합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일반 교육 과정을 배울 때 똑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수 환경이나 교수적 집단화나 교수 방법, 교수 내용, 평가라고 하는 것들에 고려를 했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추후에 지도했을 때 아이들의 참여도는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칙과 절차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장애 학생의 IEP 상단기 교수 목표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뭐 사회과에 대해서 아이가 목표를 통해서 공부를 했는지, 뭐 국어과인지 이런 교수 목표를 검토하고요. 그중에서도 아이가 사회과라고 한다면 일반 학급 수업 참여를 위해서 특정 일반 교과인 사회과를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사회과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뭐 강의식인지 혹은 발표식인지, 뭐 자료 수집하는 것인지 등 정보 수집을 하는 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일반 교과, 사회과 수업에서 수업을 들을 때 참여도는 어느 정도인지, 문제 행동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학업 수행과 행동을 평가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고요. 그리고 이런 평가된 자료를 통해서 가장 아이에게 적합한 또 IEP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수정한다든지 집단화, 방법, 교수 내용, 그 다음에 평가라고 하는 것을 수정을 해주고 그렇게 윤곽을 잡았으면 실제 아이들에게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는 어떤지를 평가하는 건데요. 우리는 이 관련된 용어 안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지요. 교수적 적합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닌 학생의 수행의 향상과 수업 참여의 범위, 양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교육의 전반적인 환경을 수정하는 걸 교수적 적합화, 교수적 수정이라고 하죠. 절차는 방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교수적 수정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서 여기에 나와 있는 교수 환경은 물리적이고 사회적 환경, 물리적이라고 했을 때 조명, 자리 배치, 뭐 혹은 소음 등등이고요. 사회적 환경이라고 했을 때는 평등감, 소속감, 존중감 등이 있겠죠. 교수적 집단화는 추후에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협동학습, 또래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우리가 기출문제를 보면 많이 나온 게 교수 자료이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교수적 수정 중에서 교수 방법은 꼭 우리가 공부하는 전략, 혹은 뭐 교수 활동, 교수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닌 교수 자료에서 더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공부하시다 보면 기출문제 협력 교수라든지 뭐 이번에 논술에 나왔던 차별화 교수 등등도 다 교수 방법과 연결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지문에 나온 건 교수 내용적인 측면이지요. 동일 수준 교육과정은 같은 활동, 수학시간과 똑같이 배우는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를 같은 목표로 아이들에게 지도하는 거. 자, 중자 수준 교육과정, 같은 활동, 수학시간이다. 좀 더 쉬운 단계,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가 아닌 한 자리 더하기 한 자리에서 아이에게 좀 더 쉬운 난이도를 조절해서 제공하는 거. 자, 중복, 중첩교육과정, 같은 활동 혹은 수학시간,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가 목적이 아니다. 이 아이는 이름을 말하거나 사회성 기술이라고 하는 다른 교과의 다른 교수 목적이라고 하는 게 특징이다. 자, 기능적 교육과정, 대안교육과정, 대체교육과정 다 똑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두 자리 더하기 두 자리를 푸는 것보다는 실제 지역사회에서 물건 사는 거 가르쳐 주는 것 등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할 때도 우리 아이들이 일반 애들과 똑같은 표준평가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가의 본질은 바꾸지 않고 표준평가에 참여하도록 평가 자료나 절차를 변경하는 건데요. 뭐 선생님들이 시간 일정 혹은 환경 혹은 제시 방법, 반응 조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평가 조정을 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는요. 대안평가를 하지요. 그래서 평가 조정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평가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의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시험 문제에서는 다면적 점수화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면적 점수화를 보면 능력, 노력, 성취 이런 키워드가 들어가지요. 그다음에 루브릭도 대안평가의 대표적인 건데요. 수행 준거 혹은 수행 지침을 측정 가능하게 척도한 거 이렇게 용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교수 적합화라고 하는 것으로 살펴봤지만 우리가 교수 집단화라고 하는 것과 연계했을 때 협동학습, 또래 교수 등등도 같이 연계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했지요. 그래서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뭐 원리라고 했을 때 개인의 책무성, 뭐 긍정적 상호작용성, 혹은 동등한 참여, 혹은 뭐 동시다발적 상호작용 등등의 원리 등들도 머릿속에 고려하시고 이렇게 협동학습을 할 때 교사는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유형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셨겠지만 가장 혼란스러운 게
내용에 해당하는 각각 유형에 해당하는 내용의 절차가 너무나 책마다 다르다는 거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협동학습의 내용에 마인드맵에 해당하는 기출 용어를 보더라도 저는 키워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도 같이 함께 점검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이제 큰 틀의 협동학습은요. 학습자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소집단을 이루어 함께 활동을 함으로써 학급 내의 다른 구성원들과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이 했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협동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 교사는 관리 감독, 이질적인 집단, 아까 말했던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들. 직소호까지 있는데요. 직소호 용어는 전문가 집단. 그런 중에서도 시험 문제에서는 직소2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저는 이 부분만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집단 구성, 원소속 집단 원래의 4명, 5명. 그 중에서 각각 집단에 역할을 부여받는다. 무엇? 이 아이가 해야 되는 전문적인 과제. 그래서 전문적인 과제로 역할을 A라는 걸 부여를 받은 사람들, B라고 하는 과제를 부여받은 사람들끼리만 전문가 집단 안에서 서로 협동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럼 이렇게 각각의 전문가 집단에서 배웠던 자신의 전문가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서로 또 원소속 집단에 와서 가르쳐주는 과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의 소속 집단에서 각각 학생들마다 전문적 과제 역할 부여받았다. 그래서 역할 받은 아이들끼리 A라는 집단, B면 B라는 집단, C면 C라는 집단 너무나 열심히 공부했다. 다시 원래의 소속 집단으로 오면 이 집단 안에서는 A, B, C, D에 해당하는 각각 전문가가 돼서 왔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던 걸 토대로 시험 본다. 그리고 이 시험 본 데이터를 통해서 점수가 나오면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향상이 됐는지, 그래서 그 향상 점수에 따라서 개별 보상, 집단 보상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 자,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성취 과제 분담 모형. 전문가, 여기 나오는 전문가 재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 그래서 집단 구성원들의 역할이 분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같이 함께 협력한다. 그래서 시험 보고 이 개별 평가를 놓고 개별 보상, 집단 보상. 그 다음 함께 학습 모형. 학생들의 협동적 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줌으로써 협동을 격려하고 조장한다라고 하는데요. 똑같이 공동학습 구조. 하지만 얘는 개별 보상이 없고 집단 보상만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단 보상만 있다. 그럼 집단 보상만 있다는 건 우리 모두 해당하는 평균을 통해서 점수가 높은 사람은 보상받고 점수가 낮으면 우리는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 2가지가 있다. 그래서 무임승차와 봉효과라고 하는 것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집단조사. 학습자들 스스로 자발적인 협동으로 이루어진 개방적인 협동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소주제를 제시한다. 그리고 소주제를 제시받는 이 모둠은 서로 다 같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집단에서 보고서를 작성한다. 그걸 발표하고 개별 보상, 집단 보상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등으로 키워드를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율적 협동학습.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이 학습 과제를 선택하도록 하고 자신과 동료들의 평가에 참여하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서 문제 풀 때 키워드 소주제. 반드시 중요한 건 하위 소주제 혹은 작은 단위의 소주제. 그래서 이거를 개별적으로 한 명이 하나씩 가지고 있는 정보 수집. 이게 가장 중요한 집단 조사와 구분되는 점. 하위 소주제, 같이 함께 정보 수집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하나의 과제를 선택을 해서 아이들이 정보 수집하는 것. 팀 보조 개별 학습. 각자 학습 속도에 따라서 개별 학습이 이용되는 건데요. 그래서 개별 진단, 개별 학습지. 그래서 개별 학습지를 통해서 아이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그 학습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80% 정도까지 되었다. 그럴 때 최종 시험이라고 하는 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별 진단, 개별 학습지, 개별 학습을 푸는 과정 안에서 친구나 교사의 피드백, 그리고 80% 정도까지 됐으면 진짜 시험이라고 하는 걸 키워드로 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래 교수인 거지요.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반 친구들이냐 아니면 이렇게 혼합 연령이냐인데요.
저희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학급 전체 또래 교수, 또래 도움 학습 전략, 학급 전체 또래 교수는요. 또래 교수 팀은 주로 같은 연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도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번갈아가라 이루어질 수 있대요. 그런 경우는 상보적 교수라고 하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의 역할이 번갈아 가지 않으면 비상보적이지만 대부분 이 안에서는 상보적 교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학급 전체 또래 교수라고 하는 것을 바로 가볼까요? 학급 구성원 모두가 1대1로 짝지어 튜터와 튜티의 역할을 바꿔가면서 서로 가르치는 거. 그래서 전체 학급 또래 교수는 1대1, 반 전체 학생이 1대1로 짝지어지는 기본 개념도 있는데요. 또 역시 기출문제를 저희는 한번 봤던 분들은 두세 개의 큰 모둠 안에서도 전체 학급 또래 교수, 그럼 두세 개의 큰 모둠이라고 하는 건 그 안에, 이 모둠 안에서 이미 1대1로 짝이 이루어졌고, 짝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1문단은 아니면 1모듬 아니면 2모듬끼리 뭐 경쟁해서 보상을 주는 형태로도 수업이 이루어지는 강론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래 지원 학습 전략, 반 전체에서 가장 능력이 높은 사람과 가장 능력이 낮은 사람, 이렇게 해서 짝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런 또래 지원 학습 전략 혹은 또래 도움 학습 전략은 읽기를 토대로 가장 많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파트너 읽기, 요약하기, 예측하기 라고 하는 세부적인 활동까지 다 암기하셔야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그 다음 전학급 학생 또래 교수팀 혹은 전체 학급 또래 교수팀, 그래서 4명에서 5명, 이 소집단 이게 반드시 들어가죠. 팀이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A라는 학생이 선생님 하면 나머지는 학생의 역할, 또 B라는 학생이 선생님 하면 나머지는 학생 역할, 그래서 튜터와 튜티의 역할이 바꿔가면서 이루어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여기는 선생님들이 이제 없지만 저희가 두 가지는 더 알아두는 게 좋죠. 1대1 교수, 이렇게 반 전체 안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1대1 교수 안에서는 역할반전 또래 교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반전 또래 교수는 능력이 낮은, 그럼 일반적으로 장애 학생이 능력이 좋은 일반 학생, 그래서 장애 학생이 특정 영역에서 우수한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특정 교수를 일반 학생들에게 지도하는 뭐 역할반전 또래 교수도 있고요. 전문가 또래 교수, 그건 1대1 안에서 이렇게 전체 가장 능력이 좋은 1등과 꼴등 이렇게 짝이 이루어지기보다는 1대1 중에서 능력이 좋은 학생이 능력이 낮은 학생을 지도하는 전문가 또래 교수라고 하는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앞에서 살펴봤었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하진 않을 건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이 제가 논술을 꼭 이거 보라고 했거든요. 그럼 사회적 통합이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따라다니는 건 뭐더라? 맞습니다. 우린 장애이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해하시고 항상 장애 교육과 연결해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것도 다시 한번 되새겨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는 통합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거 용어도 봤고 마인드맵을 한번 봤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